이 그림으로 저는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손바닥입니다. 여기 부분이 지금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층위에 상당히 공공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몸을 가진 유기체로서 상당히 비슷한 그 행동 패턴을 갖죠. 그래서 이 영역에 오면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이 돼서 이 노란색 선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노란색 선이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성 부분에서 이걸 포함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신적, 추상적 층위로 은유를 사용하고 확장을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확장하면은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노란색 지도가. 두 번째 사람은 빨강색 지도, 여기를 공유하겠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자기 방식대로 확장하고 운이적 확장하고 기호적 확장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상당히 다른 형태를 또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쉬운 예로,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관습이 있고 풍습이 있고 미신이 있고 종교가 있고,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가면 먹고 싸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하는 부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 모실 때 보면 우리들은 의관을 정지하고 경건하게 절하는데 그 사람들 제사 모실 때 울랄랄라 이렇게 춤추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죠. 그 이상한 거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겁니다. 어떤 종족은 메기를 자기 뭐 조상신이라 해갖고 안 잡아먹고 그 키웁니다. 숭배하고. 아마 그 아프리카의 어디 코트디부아르인가 하는 나라의 한 종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참 신기한 걸 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도 보통 신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뭡니까? 곰 아닙니까? 그런데 틈만 있으면 곰 간 빼먹고 못 빼먹고 이상하는 게 아니죠, 우리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볼 때 이상하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는데 바탕에 왜 그걸 합니까? 라고 묻고 물으면 바로 이 영역에 오면 자손을 번창시키고 우리 종족을 보존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관행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명,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이론상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 영역에 오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끝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나 달라 보이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자라난 겁니까?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다는 것 뿐이지 여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신체적, 물리적 층위의 공공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공공성을 제가 오늘 입증하는 것이 제 강의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말입니다. 공공성이 실제로 납득할 수 있다면 아, 우리가 그런 공공성을 갖고 있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 가설은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지도상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다른 차이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추상적인 층위로 가면 상상력이 동원되고 예술적인 느낌이 동원되고 문화적인 뭐가 반영되고 그렇다면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거의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상대주의예요? 객관주의예요? 지금 좀 궁금하시죠?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고전적으로 말했던 상대주의 이론도 아니고 고전적으로 말했던 객관주의 이론도 아니고 그냥 경험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아, 우리 경험의 구조가 상당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그것이 확장된 차이들로 이루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한 문화는 공공성을 토대로 해서 이런 차이를 안고 살고 있고 저 문화는 공공성을 토대로 해서 저런 차이를 안고 살고 있고 그러는 것 뿐입니다. 혹시라도 해석하고 싶고 말 걸고 싶거든 이쪽에서 말 걸지 말으시고 이쪽으로 내려가셔서 말 걸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저 꼭대기 부분에 있으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이런 특이한 형태의 문명을 갖습니까? 그 뿌리 쪽으로 회귀하면 점점점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저 지도상으로 본다면요.
자, 경험의 공공성은 이미 이 지도에서 이 부근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부근을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십니까? 몇 가지 증거를 제가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잘 정리된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이론이라고 보는 것은 마크 잔슨 선생님의 영상도식 개념입니다. 영상도식이요? 이런 것들입니다요. 그릇도식, 경로도식, 위아래도식, 중심, 주변도식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릇도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을 그릇처럼 이해합니다. 그릇이 뭡니까? 안이 있고 경계가 있고 밖이 있죠. 우리 몸이 안쪽이 있고 경계가 있고 밖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 방식을 신체 활동을 통해서 직접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디까지 확장하냐면은 많은 사물에 확장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강의실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실을 하나의 그릇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건물 밖에 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죠? 건물을 하나의 그릇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밖이다 이 말을 사용하죠. 근데 아니다, 밖이다는 그 발상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우리 몸에 대한 이해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직접 발생한 어떤 패턴이라고 지금 마크잔 선생님이 주장하신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사물 수에 비하면 이 식별의 패턴, 이 패턴이 아주 소수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시했던 그릇도식이다, 경로도식이다, 위아래다 해서 뭐 100 몇십까지 뭐 열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한한 사물에 비하면 극소수지요. 이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릇도식은 안도 있고 경계도 있고 밖도 있고 한번 이 도식을 사용하면 이 도식을 지금 강의실에도 사용해 봤습니다. 건물에도 사용해 봤습니다. 무한히 많은 것들에 사용합니다. 자동차도 안이 있고 밖이 있고 컵에도 안이 있고 밖이 있고 모든 많은 사물에 심지어는 이제 추상적 사물에도 이런 것들이야 뭐 물리적인 대상인데 추상적 대상에도 신화 속이다, 이야기 속으로, 역사 속으로, 꿈에서 깨어나다 이럴 때 영어에 다 인, 아웃 개념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도 하나의 그릇으로 보는 겁니다. 스토리 안에 있을 때는 안쪽이고 깨어나면 밖이고 이게 안, 밖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몸의 활동에서 직접 생겨난 어떤 패턴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영상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식들이 120개국 언어를 조사해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언어에서 이 지금 인이다 아웃이다 그릇도식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고 위아래도 거의 틀림없이 나타나 있고 이게 우연일까? 마크잔 선생님은 우리가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존재인 하는 이 패턴이 상당히 거의 우리 몸 사이즈에 맞는 거의 자연적인 공통성이라고 보는 겁니다.